4월 15일 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공습이었는데요.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번 공격 이유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의 공격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공습 규모 등을 미국과 조율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 반대했고요. 중동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어지고 확전되면 유가는 치솟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 윤석열 씨에 잇따른 거부권 행사 탓에 무산된 각종 특검, 특별 법안들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해야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당선자를 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고요. 지난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공수표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폐지 등의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대통령 윤석열 씨의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민생 토론회 발표 정책들이 정작 총선 국면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도리어 대통령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집값 상위 10위 중 송파병을 빼고 모두 국민의힘이, 집값 낮기로 10위 중 도봉갑 빼고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집값에 따른 투표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개발 이슈는 무력했습니다. 계급 투표가 굳어지는 양상이지요. 한편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8년 전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영남 출신이 질비한 지도부가 이를 간과하다가 또 낭패를 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 48곳 중에 44곳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험지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전재수 후보입니다. 부산 북을 지역이지요. 69살 된 한 유권자는 아무리 센 사람이 와봐야 전재수한테 경쟁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결은 전재수 후보의 20년 동안 계속된 치열한 지역구 관리인데요. 시간만 나면 혼자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특효였습니다. 심지어 선거구 조정으로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없게 된 만덕일동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또 모든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반드시 답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장사가 없겠지요.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쇄신 차원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색 중인데 거명된 인사 대부분이 윤 씨의 측근 그룹으로 통하는 사람들로 윤 씨가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동아일보가 사설로 질타했습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인데 이것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할 테고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 실제 이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의대 16곳에서 오늘부터 수업이 재개됩니다. 40개 의대 중에 총 32개 대학에서 말이죠. 대학들이 집단 유급 가능성을 줄이려고 수업을 일단 열어놓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인데 의정 갈등이 여전해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 5천억 원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2조 6천억 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왜 빌렸느냐? 이유는 세금 수입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래놓고 천조를 풀겠다고 했던 윤 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부품연구동에서 집회를 열고 쟁의 행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요. 삼성전자가 이 장소에 대규모 실내 꽃밭을 조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집회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